얼굴이 좀 울퉁불퉁하다던가 하는 문제는 사실 보톡스랑은 좀 관련이 없는 경우가 가장 변명하기 쉬운 게 저 보톡스 맞았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뽀드베베 클리닉 원장 이수영입니다. 예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몇십만 원을 줘야 맞을 수 있던 것들이 요즘은 몇만 원에 이제 맞을 수 있으면서 20대 어린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많이 대중화가 된 것 같습니다. 보톡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시거나 두려움을 가지시는 분들, 또 부작용에 대해서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보톡스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미간 주름이 강하다던가 이마의 주름이 너무 선명한 경우, 웃을 때 이제 눈 옆에 까치발이 너무 강한 경우, 이렇게 움직일 때 주름이 생기는 경우는 사실 보톡스를 시술을 받는 것이 좋은데 나 TV에 누구처럼 되기 싫어요. 너무 무서워요 표정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TV에 나오시는 분들의 경우는 보톡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술을 하셨고 얼굴이 조금 유착됐다던가 얼굴이 좀 울퉁불퉁하다던가 하는 문제는 사실 보톡스랑은 좀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냥 가장 변명하기 쉬운 게 저 보톡스 맞았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톡스에 대한 그런 오해가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톡스는 신경접합부에 들어가서 근육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주름을 펴주는 원리입니다. 또 이마 보톡스의 경우에 이마 이 양쪽 끝에 보톡스를 놓지 않을 경우에는 이 중간은 다 마비가 됐는데 여기는 근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눈썹이 이렇게 올라가는 사무라이 눈썹이라고 하죠. 사무라이가 됐을 때는 다시 병원에 내원하셔서 양쪽 끝을 다시 리터치를 받으시면 눈썹이 다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보톡스가 근육을 좀 못 쓰게 해서 근육을 마비시켜서 주름을 펴는 원리라고 했는데요. 이마에 주름이 많으신 분들은 눈을 뜰 때 이마를 같이 들어 올려서 눈을 뜨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만약에 이제 이마에 보톡스를 놔서 이마 근육이 힘을 잃어버리고 안 움직인다고 했을 때 이제는 눈만으로 눈을 뜨셔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눈이 무겁게 느껴지고, 그러므로 보톡스를 놓을 때 이마 근육을 어느 정도 쓰는지, 능 근육과 이마 근육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어느 범위까지 놓을 건지 그거는 그분의 눈 뜨는 정도와 눈의 힘, 이마 근육의 모양을 보고 주사 시술을 하면 그런 부분은 좀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마에 보톡스를 놨는데 여기 보톡스가 눈으로 내려와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네. 보톡스의 어떤 맞는 시간과 농도에 비례해서 내성의 확률은 높아질 수 있고요. 보통 3개월 내에 300단위 이상을 맞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고 시술 간격도 제 시술은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좋고요. 너무 많은 농도를 너무 짧은 시간 내에 하면 내성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작거나 낮은 이제 독일산 보톡스 그런 거를 이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보톡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보톡스는 이렇게 밀가루처럼 분말 형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식염수를 믹스를 해서 약간 액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환자에게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적게 믹스를 해서 농도를 진하게 해서 받는 것이 효과가 좋고요. 물론 믹스를 많이 하게 되면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보톡스 효과 자체가 좀 떨어지고 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짧아지면 또 보톡스를 또 맞고 하다 보면 내성의 확률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보톡스 어떤 이런 재료보다는 그런 숙련된 기술자에게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보톡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더 이상 궁금한 점은 아래 댓글에 달아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